이번에는 미국 현지 연결해 주요 이슈 체크합니다. 한동훈 글로벌 X 이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스에서 아시아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한동훈입니다. 네. 최근 미국에서는 사이버 보안 테마가 좀 뜨고 있다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주시죠. 네, 올해 나스닥 기술주들의 성과가 인플레이션과 이에 대한 긴축 우려감 때문에 상당히 성과가 좋지 못하죠. 거기다가 S&P 500 대비해서 상당히 저조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거기와 더불어 가지고 S&P 500 기업들이 2분기 어닝을 보게 되면은 매출 성장률이 한 6%대 정도로 작년 4분기 이후 상당히 저조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이버 보안 같은 경우도 물론 성과 자체는 연초이후로 마이너스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스닥 대비해서 7% 넘게 아웃퍼폼을 하고 있고 S&P 대비해서도 S&P 500 대비해서 견조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얼마 안 되는 그런 기술주로 지금 얘기를 나오고 있는데요. 2분기 실적이 최근에 다 발표가 되고 마무리가 되고 있죠. 그러한 가운데 사이버 보안 기업들이 그런 실적들은 상당히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폴티넷 같은 경우도 이제 분기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가 예상치를 9% 정도 상회를 했었고요. 매출 역시 지난해 대비해서 28% 넘게 증가를 하는 등 상당히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폴티넷뿐만이 아니라 뭐 팔로알토 네트워크라든지 아니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든지 이러한 대표적인 사이버 보안 기업들이 어닝 자체가 S&P 500에 있는 기업들보다도 상당히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난주에 9월 1일 날 옥타라는 사이버 보안 기업이 어닝을 발표했었는데 분기 순이익도 너무 좋았고 매출도 너무 좋았었는데 이 옥타 같은 기업은 작년에 무려 65억 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8조 원에 달하는 돈을 주고 M&A를 했었던 인수합병을 했었던 기술 보안, 고객 보안 인증 업체였던 오스제로라는 그런 기업이 상당히 이제 그 기술적인 결함을 조금 보였고 그리고 이제 M&A를 하고 나서 좀 같이 시너지를 내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이런 단기적인 이슈로 한번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다행인 것은 옥타가 급락세를 보일 때 이것이 다른 기업으로는 전이가 되지 않고 이제 좀 안정세를 보였다는 것이 그런 특징인데요. 이 사이버 보안 테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과 긴축 우려감이 있는 이런 2022년 테마에서도 견고한 펀더멘털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펀더멘털이 우수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우수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매출 지속률이 상당히 높게 유지가 된다는 점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지금 현재 월 정액제로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쓰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고객분들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사용할 때 프리미엄 서비스를 잘 활용 안 하려고 하고 있죠. 저희가 스트리밍을 받을 때 최근에 핸드폰 가입을 하더라도 유튜브 프리미엄 계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짜로 받기도 하는데 사이버 보안 같은 경우는 이러한 월 정액제에 대해서 그런 프리미엄 서비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패치가 나오고 해킹에 대한 위험이 나오다 보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기업들이 또는 개인들이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수밖에 없겠죠. 거기다가 기본적으로 작년에 재택근무를 통해서 수많은 이제 이런 디지털리제이션, 이런 인프라 구축을 기업들이 많은 그런 것들을 시행을 했었고 많은 돈을 이미 지불했던 상황인데 지금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이제 백투 노멀로 가는 상황에서 상당히 아직까지도 재택근무가 미국에선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에는 이것이 이제 다시 회사로 복귀하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탄력근무제로 2일에서 3일 정도는 재택근무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사이버 보안에 대한 위협 그리고 이런 인프라 구축이 아주 중요한 그런 상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런 사이버 보안 패치가 나올 때마다 해킹에 대한 위협이 있을 때마다 프리미엄 서비스를 구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 지속률이 100%를 넘게 유지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매출 지속률 100%라는 뜻은 뭐냐면은 소비자가 처음에 100이라는 돈을 썼을 때 100을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다면 그것이 100이라고 100%를 유지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사이버 보안 테마 같은 경우는 많은 기업들이 120%를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결국은 최초 했었던 100불보다 현재는 이제 120%, 20% 넘게 이 프리미엄이 넘게 보면서 상당히 이제 월 정액제 플러스 프리미엄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사이버 보안에 대한 그런 위협, 그런
중요성이 아주 중요해졌었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 달에 인프라 빌 통과를 통해서 계속해서 사이버보안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사이버보안에 대해서 해킹에 대해서 좀 인식이 좀 적었었는데 최근에는 너무나 피부로 많이 와닿고 있죠. 예를 들어서 뭐 피싱 메일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유튜브 계정이 만료되었습니다. 뭐 넷플릭스가 만료되었습니다. 이러한 피싱 문제를 통해서 상당히 악성 코드를 집어넣고 거기에 심지어 금전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사이버 보안 테마가 계속해서 더 중요해질 것을 보는데 왜냐하면 웹 3.0 시대를 맞이해서 메타버스라든지 VR, AR 같은 경우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데이터들이 커스터마이즈되고 상당히 대량 생산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이버 보안에 대한 위협은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것이 또 사회적인 문제로 계속해서 남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결국은 사이버 보안 테마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눈여겨볼 만한 사이버 보안 관련된 테마 ETF가 있을까요? 네, 사이버 보안 테마 분야는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그 발전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아주 전문 분야가 많거든요. 네트워크 보안, 인터넷 보안, 클라우드라든지 ID, 메시지 보안 등 상당히 다각화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개별 기업들에 대한 탐구를 하시고 리서치를 하시기에는 개별 그 투자자분들께서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ETF로 접근해 보시면은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말씀드렸던 사이버 보안 테마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사이버라는 티커가 CIBR이라는 사이버 보안 ETF가 있는데요. 이 ETF는 규모가 한 6조 원 정도로 가장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대형주 위주로 되어 있는 ETF라는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티커명 HACK, 핵이라는 ETF가 있는데 이 ETF는 2014년도에 만들어져서 가장 오래되었고 규모는 대략 한 1.8조 원 정도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ETF는 이제 대형주 위주인데 조금 종목이 60개가 넘는 종목으로 좀 분산화되었다라는 것이 좀 특징이고요. 마지막으로는 2019년도에 가장 최근에 나왔던 BUG라는 버그라는 ETF가 있습니다. 이 ETF는 현재 규모가 한 1.3조 원 정도 수준으로 테마 연관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중소형주 비중이 조금 높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세 ETF는 모두 다 기본적으로 1조 원이 넘는 그런 ETF이기 때문에 개별 투자자분들께서 거래를 하시는 데는 거래에 대한 어려움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의 성과를 보게 되면은 연초 이후에 나스닥이 마이너스 25% 정도를 하락했던 가운데 버그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18% 정도를 기록하면서 시장 대비 양호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상 글로벌 엑스 한동훈이었습니다.